태산이 짓누르는 고통, 그 숨막힘에 대해 를 지어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뉜다. 글쎄 한 작품의 세계적 열풍, 그 열풍에 그저 몸을 맡겨 휩쓸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악독하고 그 부조리가 맞설 수 없을 만큼 강하니 체념 속에 몸살이고 살아야겠다는 식의 현 시대의 패배주의를 인간의 나약함 탓에만 돌릴 수 없겠죠. 반대로 악의 막강함에만 또 탓을 돌릴 수 없겠죠. 그러하여 결과적인 피해학적 정서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작품을 통한 현실의 간접 체험 속에서일지라도 말입니다. 먼저 저의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사업의 갑작스러운 부도, 그리고 중풍, 이에 청년이셨던 아버지의 충격, 그 후 아버지의 삶의 잘못된 선택 뒤 잦아들었던 첨예한 각성과 그 후에 밀려들었을 쓰나미 같았을 중압감, 외할아버지의 전쟁통에 아들 학도병으로 잃은 고통, 총알바지로 나간 첫째 아들 찾아 피난길과 역행해 전선쪽으로 아들의 행방을 쫓다가 결국 적군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아들을 보지 못하고 맞아 돌아가실 때 그 박탈감과 절망은 아마 감지 못하였을 눈에 사무치게 맺혔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로서 삶의 선택 기준이 오로지 생존이셨을 어린 어머니는 극히 단순화된 마음과 정신이 어떤 쫓김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런 조부모와 부모의 역사가 핏줄로 이어져 제 잠재적인 성향과 인간됨이 형성됐을 텐데요. 가업의 흥망과 전쟁의 상흔, 가족의 불가역적 해체 등등으로 가족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벌어진 일에 대한 대응과 수습 태도 등 심리적인 선체험과 과거의 무의식적 답습을 조장하여 어쩌면 나란 인물은 가족이란 작은 공동체의 대변인적 구실을 하며 현실을 다수로서 살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 오랜만이네. 그것은 비단 어떤 한 개인의 특수함이 아니겠죠. 인간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이성 내지 한계, 또 초월성일 겁니다. 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이거 받으시고. 세상에 대한 이런 무의식적 반작용으로 인한 것인지, 전 아내의 권유로 본 오징어 게임 1회를 보곤 저희 어렸을 적 눈뜬 상태로 종종 겪었던 가위 눌림, 그것도 도무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느낌상 지구 자체만 하지 않았을까 싶은 환상의 태산에 명치가 짓눌리는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없던 대출이 생기고 빚이 생기어가는 이 시점에 과연 나는 이 넷플릭스 상업영화가 표현하는 세상의 폭력과 또 상업영화 자체가 지닌 또 다른 폭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반해 어떻게 주체적으로 영화 속에 줄기차게 표현되는 좌절의 상징과 현실 속의 실제적 메커니즘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이정재식 혹은 오징어 게임식이 아닌 나 자신의 존립 방식을 설계할까 고민하였습니다. 어제 엄마랑 새아빠랑 스테이크하우스 갔었어. 이 리뷰는 결말을 포함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식이 아닌 한 회 한 회 순차적인 리뷰를 시도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의문점은 456명의 채무자 중 정녕 단 한 명도 게임장 밖으로 나가 게임 파산 제도를 이용할 상황과 마음 자세가 아니 되었냐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굴종, 이것 또한 인류 역사의 큰 부분이겠죠. 계급사회를 적어도 법의 이름으로 벗어난 현 시대이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제 인권을 스스로 집어넣는 굴종, 스스로의 인권을 유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조명하는 부분은 전지함을 지녔다고 꾸미는 돈과 그 돈의 하수인들이 협력해 쌓는 사회의 구조학이죠. 정해져 있는 재화로 제로섬 게임일 뿐이 없는 경제 속 경쟁. 재화의 거래 수단이 이제 사람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을 풍자합니다. 기존의 재화를 손에 쥐어 넘쳐나는 푼돈으로 인간을 사들이고 경마시키는 VIP들. 그러니까 아마도 채무자들의 신용과 빚을 다 알고 있는
게임 주최 측을 볼 때 그들은 대부 업계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는 작자들이 아닐까 싶은 이 거대한 가면 집단 반대편에 선 게임 경기자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기본 의식주를 해결 못하여 인간 품위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자들로 이유도 모른 채 상대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살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사실 죽을 길이지만요. 어쨌거나 그래도 인류가 애써 일궈낸 사회주의적 민주제도의 구체적인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할 여지를 포석 깔지 않았다는 것은 총 9회분이란 작품의 길이를 생각할 때 합당한 도입이었나 싶습니다. 물론 2회에서 조상우의 경우는 자기 어머니의 구제를 위해서 그럴 수 없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둘째, 이들이 게임에서 져 총살당하는 장면, 무엇을 위한 발리샷이었나 의문입니다. 인간의 권위, 즉 인권과 그 근저의 인격마저 상실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 무섭다면 무서울 물신의 포악성, 그것의 현실을 표현하기 위함이었겠지만 이 앵글샷들은 그런 물신, 재물왕들과 똑같은 일을 영화적으로 벌입니다. 이 난사 장면은 작중 캐릭터들과 그들의 동화된 시청자들의 인격에 심각한 충격을 줘 TV를 끄는 행위가 아니라면 관객의 인격을 총질하는 간접 체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희화, 그러니까 희극화로 작품과 관객의 거리를 상당히 벌려야 비로소 윤리적인 정당성이 획득되는 샷들일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형, 고개 돌리지 말고 들어. 아니면 총살당하는 이들의 눈, 인격의 발광체인 그 눈이 나오지 않는 잘린 앵글이 쇼트로 처리를 하는 건 어땠을지 싶고요. 말이 이 총살 장면들이 관객과의 거리를 두는 롱쇼트이지 이미 실질적인 클로즈업이라 할 수 있는 미디엄 쇼트로 등장인물들과 관객의 거리를 없애놓으니 글쎄요. 어떻게 보면 관객의 인권까지 침해당하죠. 그렇다면 이 작품이 세상과 유사한 폭력을 영화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h, darling, kiss me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worship and adore. I love you.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in other words, kiss m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전 세계적 열광을 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이런 장면 때문 아니겠습니까? I love you. 이런 긍휼이 바로 연대의 이유와 필요성을 외치고 이네들의 방향 선호에 대한 답을 제시하겠죠.